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시간대쯤 부모님 식당이 바쁠까 싶어 잠깐 들렀는데 남편이 일찍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여보, 언제 퇴근했어? 오늘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장인 장모님 도와드릴까 싶어서 왔지. 근데 당신은 왜 나왔어? 나야말로 엄마 아빠 힘들까봐 나와봤지.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뭐하러 여기 왔어?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당신은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 아니야, 뭐 힘들 것도 없는데 뭐.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는 급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제 모습을 봤던 것인지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오늘도 종일 피곤했을 텐데 내가 그냥 들어가라고 해도 김서방이 말을 안 듣지 뭐니. 그리고 너도 뭐하러 나왔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다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엄청 바쁘잖아.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와봤지. 됐으니까 온 김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 네 언니랑 형부는 밥 얻어먹을 때만 얼굴 들이미는데 누가 부창부사 아니라고 할까봐 어쩜 하는 행동이 이리도 똑같은지 모르겠다. 둘 다 착해 빠져서 어디서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될 정도야. 엄마,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어이없다는 듯이 제가 엄마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둘 다 하는 행동이 예뻐서 하는 말이지. 김서방 피곤할 텐데 밥 다 먹으면 얼른 같이 들어가. 그 뒤에도 엄마가 몇 번이나 들어가라고 했지만 남편과 저는 남아서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아끼곤 했어요. 남편에 비해 형부는 많이 얍삽한 사람이었기에 아마도 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가끔 부모님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평소 부모님이 많이 바쁘다 보니 식당에 찾아가야만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부는 그런 부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하곤 했습니다. 주말 하루는 무조건 부모님 식당에 들러서 공짜 식사를 했거든요. 점심때쯤 부모님 식당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한 뒤 밖에서 빈둥거리며 놀다가 저녁 식사까지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를 하고 난 뒤 식당이 아무리 바빠도 절대 돕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런 형부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는데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식사했던 그릇조차도 직접 치울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어느 날은 제가 언니와 형부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매주 밥도 공짜로 먹는데 그릇 정도는 치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가만 보면 처제는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은 것 같더라. 생각해봐. 여기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장인 장모님이 비싼 돈 주고 고용한 종업원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굳이 그런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래?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거기다 장인 장모님께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부려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이 먹은 걸 치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먹은 것 정도는 치워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언니와 형부를 노려보고 있었더니 언니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나서 그릇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형부가 짜증스레 말을 했어요. 그냥 냅둬. 이런 거 자꾸 해주면 여기 일하는 종업원들 버릇만 나빠져서 안 돼. 형부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이기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동안 형부의 모습을 보며 질릴 대로 질린 나머지 인성 바른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착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동안 형부만 겪어봤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더욱 예뻐 보일 수밖에요. 혹여나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남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나 부모님 가게에서 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 남편이 일어나서 그릇을 치우며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던 형부가 비웃듯 말을 했어요. 역시 동서는 몸 쓰는 일을 해서 그런지 손이 엄청 빠르긴 하네. 형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렇잖아. 아무래도 동서가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식당 잡일 이런 것도 많이 익숙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인 거지.
이래서 사람은 공부해야 하는 거야. 생각해봐. 이 몸 쓰는 일을 할 사람들은 천지에 널렸거든. 근데 나처럼 공무원 시험 붙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잖아. 공무원 시험에 딱 붙고 나니까 일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형부, 이건 그냥 인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공짜로 소고기 얻어먹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처제,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린 밥값 내겠다고 하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잖아. 암튼 동서도 다시 공부해서 다른 일을 찾아봐. 그 막노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그래봤자 구급 공무원밖에 안 되면서 너무 뻐기는 거 아니에요? 형부의 예의 없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그 덕분에 형부가 더욱 흥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처제가 공무원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제 친구는 한 2년 하니까 7급 공무원 붙던데요. 근데 형부는 4년 동안 준비하다가 안 돼서 9급 시험으로 바꿔서 본 거잖아요. 그래도 9급은 한 번에 붙었잖아. 형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채 제게 소리를 질렀고 아빠가 우리 둘을 말렸습니다. 됐어. 둘 다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형부한테 사과하고 자네도 둘째 사위한테 말 조심하게나. 우리 둘째 사위 직업이 어떻다고 허구한 날 걸고 넘어지고 난리야. 얼른 사과하게. 아빠의 말에 형부가 남편에게 억지로 사과를 하고는 식당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뒷모습을 노려보던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고요. 암튼 하는 짓마다 밉상이야. 말 조심해. 그러다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까짓 9급 공무원이 뭐라고 저러는 건지 내가 다 창피하다니까. 사실 우리 첫째 딸은 9급 한 1년 하고 붙었잖아. 7급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몇 년씩 해도 안 되는 건 본인도 딱히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건데 왜 저러는 건지 당최 모르겠다니까. 엄마는 유난히도 형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문득 남편이 첫 인사를 오던 날이 생각나네요. 유난히도 다부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물었어요. 딱 보니 엄청 부지런한 사람 같아 보이는구만.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 진짜 부지런하거든. 그런 부분이 아빠랑 많이 비슷하더라고. 조금이라도 아빠 눈에 들게 하기 위해 제가 아부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하는 일을 부모님이 못마땅해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잠시 후 아빠가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하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직업 말일세. 네, 저는 현재 장판 시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부모님이 많이 놀란 듯해 보였는데요. 아빠가 궁금한 듯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젊은 사람이 장판 시공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아버지께서 장판 시공 일을 하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친구 아버지를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던데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반대는 없었나?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달가워하지만 않았을 텐데. 아버님 말씀처럼 부모님이 딱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말리기까지 했고요. 다만 아버지는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가셨다는데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꿈도 없어지고 큰 비전을 못 느꼈다고 하셨거든요.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는 모습에 아빠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요즘은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자식들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그러는 부모도 참 많은데 자네 말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참 현명하신 분 같구만. 제 케이스 아버지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에 더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직업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아닐세. 자네가 좋은 과정에서 잘 큰 것 같아서 난 오히려 자네가 마음에 드는구만.
그 장판 시공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나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몇 년씩이나 버틴 거 보니 나중에 처자식은 굶기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안심이 되는구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아빠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뒤 아빠가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우리 둘째 예비 사위는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야.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만. 그지? 내가 딱 보는데 눈에 나 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써있더라니까. 거기다 자존감도 무지 높아서 뭐 꼬인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형부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많이 꼬인 사람 같아. 아빠가 애써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거야? 난 그 사람이 장판 시공일 한다고 해서 혹시나 엄마 아빠가 반대할까봐 많이 걱정했거든. 반대할 게 뭐가 있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내가 보니 아버지도 참 바른 분 같아 보이더구만. 근데 어디 대학 나왔는지는 왜 안 물어봐? 그걸 뭐하러 물어봐? 아까 들어보니 대학은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구만. 네 엄마 아빠는 대학 안 나왔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뭐 한다고 그런 걸 대놓고 물어봐. 사람만 불편하게. 아빠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또한 아빠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한결같은 모습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은 남편을 더 좋아했는데요. 딱 한 사람 형부만이 남편을 못마땅해 한 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부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형부는 대놓고 남편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와는 허구한 날 말다툼을 했고요. 그날도 형부가 대놓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했기에 제가 한 소리 했더니 한 달가량을 부모님 식당에 발길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소심한 형부는 화가 나거나 하면 며칠씩 입을 닫은 채 말을 하지 않거나 처가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 생신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형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기에 엄마가 언니와 형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자네 불편하면 그만 가봐도 되네. 평소에는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지 않던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형부도 약간은 당황한 듯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TV 프로그램을 고르던 형부가 갑자기 채널을 멈추고는 말했어요. 도전 골든벨하네요. 우리 심심한데 같이 풀어볼까요? 저 프로그램이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퀴즈를 푸는 건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장모님 퀴즈 프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난 낱말 맞추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저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 그래도 같이 해봐요.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동서가 문제 풀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한번 잘 맞춰봐. 역시나 형부가 도발하듯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여유로운 표정을 짓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그럼 그럴까요? 오늘 형님이랑 저랑 시합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동서랑 나랑 시합을 해보자고? 왜? 뭐로 할까요? 가족 모두 제주도 여행 가는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 비용 내기 어떨까요? 뭐? 제주도? 돈이 꽤 들 텐데 괜찮겠어? 저는 괜찮은데 형님이야말로 괜찮으시겠어요? 뭐? 설마 동서가 날 걱정하는 거야? 이래봬도 내가 공무원 합격한 사람인데 저런 문제는 식은죽 먹기거든.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본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네 걱정이나 해. 장판 까느라 바쁜데 책은 좀 봤나 모르겠네. 그나저나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여기 증인도 엄청 많으니까. 장인 장모님, 동서 덕분에 우리 공짜로 제주도 여행 가게 생겼네요. 시작하기도 전에 형부가 마치 다 이긴 것 마냥 거드름을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그저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고요. 곧 퀴즈가 시작되었고 형부가 남편을 잔뜩 깔본 채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족족 남편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 바람에 형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급기야는 마지막 골든벨을 울리는 문제마저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듯이 단숨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도전 골든벨에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1인조차도 문제가 어려워 골든벨을 올리지 못했는데 남편이 거침없이 정답을 맞췄고 골든벨을 울렸던 겁니다. 그에 비해 형부는 몇 문제 맞추지도 못한 채 뭐 씹은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한마디로 그날 시합은 남편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이긴 남편이 형부를 보며 한마디를 날렸는데요. 형님, 설마 헤르만헤스도 모르는 거 아닌 거죠? 뭐? 내가 헤르만헤스도 모를까봐 그래?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아까 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길래요. 알거든? 다만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은 것뿐이지. 그럼 다행이네요. 순간 남편의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요. 형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동서 장판이나 까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다 맞출 수가 있어? 대체 정체가 뭐야? 형부, 우리 남편이 이래봬도 연세대 나왔거든요. 뭐? 연세대? 그게 정말이야? 뻥이지. 동서 그런 걸로 사기치고 결혼하면 사기 결혼인 거야. 순간 가족들이 침을 꼴깍 삼킨 채 남편의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연대 경영학과 졸업한 거 맞습니다. 뭐? 진짜야? 이 사람 이거 진짜 큰일 나겠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연세대 졸업하고 장판이나 깔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형부가 삿대질까지 하면서 남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도 그동안 남편 대학 동기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무슨 득이 될 게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진짜 연대를 나왔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형부가 잘 모르나 본데 이 사람 연봉이 1억도 훨씬 넘어요. 제 입에서 1억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형부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뭐? 1억? 아니 그까짓 일에서 1억을 넘게 번다는 게 말이 다 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대기업도 포기하고 이 일을 배운 겁니다. 제겐 더 큰 꿈이 있거든요. 이 일이 워낙 힘들어서 다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수입은 좋은 편이에요. 덕분에 지금 돈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곧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형부가 정신줄을 놓은 사람 마냥 멍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런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야? 장인 장모님께서 딱히 물어보신 적도 없으셨고 명문대 나와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일부러 말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딱히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기에 가족들의 얼굴에서 경이로움마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엄마가 한박웃음을 지은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우리 둘째 사이 볼 때마다 품위가 느껴지더라니까. 똑똑하기도 한데다가 인성도 발라서 더 그랬던 거구만. 세상에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 많은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출 수가 있어. 이게 공부도 공부인데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남편의 말에 다시 한박웃음을 짓던 엄마가 작정을 한 듯 형부에게 물었어요. 이번 게임은 우리 둘째 사이가 완벽하게 이긴 것 같은데 그럼 자네가 제주도 비행기표랑 호텔 숙박비 내는 거지? 이참에 우리도 시간 내서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엄마의 말에 형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평소 친정 가족들에게 돈 쓰는 걸 그렇게나 아까워하던 형부였기에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형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형님께서 비행기표랑 호텔비를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식사 비용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다. 역시 당신은 마음도 넓다니까. 언니 형부, 제가 휴가 날짜 미리 잡을게요. 제가 약간은 놀리듯 말을 하고 있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입을 꾹 닫은 채로 형부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형부는 비행기 예매부터 호텔비까지 계산할 생각에 며칠을 알아 눕기까지 했는데요. 얼마 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형부와 언니는 카드 할부값을 갚느라 많이 힘들다면서 부모님 식당에 발길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웃으며 말을 했고요. 사실 형님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그냥 참을 수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장인 장모님께도 조금 함부로 하는 것 같길래 겸사겸사 내기를 했던 건데 덕분에 잘 쉬다 왔네. 그러게. 근데 형부도 진짜 웃긴 것 같아. 당신이 연대 나왔다고 하자마자 바로 꼬리 내리고 눈치만 보잖아. 사람이 어쩜 그리도 야비한 건지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요즘은 당신 눈치가 보여서 부모님 가게에 발길도 하지 않잖아. 베베 꼬인 형부 얼굴 자주 안 봐서 난 좋더라고. 남편과 둘이서 큰 소리로 웃고 말았는데요. 그 뒤 형부는 1년에 한두 번 친정에 올 뿐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요. 요즘도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하는 날이면 부모님 식당에 가서 일을 돕고 있는데요. 현재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성실한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도 워낙 좋은 분들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